그러니까 18일 날 일요일 날은 저는 제가 다니는 호남동 성당이 야외 본당은 날에 야외 미사를 했습니다. 근데 강주 시내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보니까 금남로 길이 얼마나 경찰들이 페퍼볼을 쐈던지 뿌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메어서 또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서 있고 하는 순간에 그때는 경찰들이 사과탄도 썼거든요. 사과탄은 시민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굴려서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제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도 상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상처를 크게 입고 이제 절룩거리면서 제가 취재를 입었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19일 날이었는데 19일 날 월요일 날 회사를 출근해서 저는 제 회사는 강산동이고 또 전일빌딩이 있는 데는 금남로 1가 1번지거든요. 근데 금남로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데는 전일빌딩입니다. 그래서 전일빌딩에 올라가서 이제 공수부대한테 두들겨 맞던 젊은이 또 부부처럼 피가 흘리면서도 여자가 남자 얼굴을 닦아준 장면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게서 그때 그 석간신문 마감이 10시 반이었습니다. 10시 반까지 와서 그 신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날 그때부터 검열을 받거든요. 우리가 계엄당국에 검열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합동통신하고 동양통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사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강주 이제 민주화 운동, 그 시민들의 항쟁 이런 것은 사진은커녕 기사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제일 먼저 외국에 알려진 겁니다. 그 뒤로 20일 지나서 독일 기자 그 힌트페트가 일본에서 와서 강주를 들어와서 또 다시 취재를 해서 일본 가서 보낸 것은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독일에 보도가 됐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 외국에 보도되고 이런 것을 상관없이 그 5.18 항쟁은 제 손으로 기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기자들이 신문을 전혀 강주 그 시내 상황을 한 줄도 못 썼지 않습니까? 그 신문이 나온 대로 시민들이 기자들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메라를 메고 된 사진 기자를 보면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찍으면 또 제가 발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21일 날은 이제 그걸 취재를 하고 금남로 길을 거니까 걸어서 한국은행 강주 지점 앞에 그러니까 금남로 그가 3가인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리어커의 시체 두 구가 실려왔습니다. 그때 태극기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20일 날 밤에 강주역 근방에서 시위했다가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에서 보고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차근차근 그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70년 이상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항상 공수부대는 전입빌딩하고 YMCA 사이에 장갑차를 가운데 두고 중점 바리케이트를 거기다 치고 그 다음에 강주은행, 강주 관광호텔 앞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은행 앞에다 치거든요. 근데 흥분한 시민들에 의해서 공수대들이 한창은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그런 장면을 다 취재를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전입빌딩에 다시 올라와서 위에서 찍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라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 무서운 공수부대가 시민들한테 의해서 대학생들한테 의해서 전남도청 앞까지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100몇십 미터 이상 밀려나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입빌딩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도청으로 간다는 게 공수부대 사이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공수부대 사이를 들어갔는데 마치 그때 등치가 크고 잘생기고
키가 큰 그 참호 대위, 이름을 하자면 차정한 대위였습니다. 근데 그 대위가 자꾸 통신병한테 발포명령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다그친 소리를 제가 민간인은 유일하게 제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보고 보니까 차정한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병은 이제 그 장비를 들쳐맸기 때문에 이름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공수부대 사이에서 민간인으로는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제 생각에 한 10여 분 이상 지난 순간이었는데 통신병이 발포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차대위가 발포해갖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자정신이 더 있었으면 그 발포 장면을 바로 옆에서 찍을 수 있었고, 또 금남로에 사람들이 발포되었고 숨져갖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찍을 수가 있었는데 저도 살겠다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항쟁을 취재를 하고 27일 날은 나와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외신 기자들은 일찍은 아침에 들어갔다 나온 모양인데 국내 기자들은 일찍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성 씨하고 저하고 둘이 중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중령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성 씨하고 저하고서 도청 안에를 전부 취재를 했습니다. 죽어있는 학생들, 교련복이 입고 그대로 죽어 있거든요. 간 옆에 죽어 있는 모습. 또 2층 회의실로 올라간 이 밑에가 그대로 총을 맞아갖고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다리고 어디고 팔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게 움직이들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같은 거. 또 거기서 살아가지고 잡힌 그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전부 머리를 박해가지고 총으로 이렇게 지키는 장면. 전부 그것을 기록을 하고 나와서 그 중령을 또 만나서 중앙일보 이창성 씨하고 얘기를 했죠. 강주 시내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군인들 모습이고 이렇게 기록을 할 테니, 그랬더니 그 중령이 찝차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성 씨하고 중흥동을 해서, 중흥동을 하니까 골목 곳곳에가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 전부 취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신문이 19일 날 발행하고 20일부터 휴관을 들어가 버렸거든요. 기자들이 만들 수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당국에서 편집국장이나 우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기자들, 또 윤정기 돌릴 사람들, 또 할자 뽑는 사람들 다 불러서 신문을 만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더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못 만들고 6월 2일 날 첫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회면은 그 분수대, 시민 학생들이 집회를 갔던 분수대가 이제 평안스럽게 물줄기에 올라간 거, 그 모습 사진 찍어서 또 그렇게 해갖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신문을 하는데, 그때 계엄당국 소령이 찾아와서 그 공수부대가 곤봉으로 때린 장면, 젊은이가 피투성이 된 장면을 사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흑백 필름은 저희들이 현상을 막해서 수세를 해서 하이퍼에서 은을 빼고 수세를 해서 바로 신문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넣으면 몇 개월 안 가서 전부 편집이 와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재했던 필름은 이 휴관 때 우리 건물에 사람 하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 저녁 내내 있으면서 제대로 해가지고 수세를 제대로 해서 지금 그 필름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공수부대 만행은 또 틀림없이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우리 집 천장 속에다 숨겨놓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 소령이 만들어줄 그 보더라도 자기들 필름을 봐갖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진을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만들어줬죠. 근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그때 9시 통행금지인데 밤 10시쯤에 군용 집차가 우리 아파트를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야경꾼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그 두드린 야경꾼이라고 있는데 그 야경꾼들만 돌아다니는 밤인데 집차가 우리 아파트 들어오니까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애기 엄마도 초인종이 울리니까 놀려가지고 있는데 그때 사복을 입은 보안대 중령이었습니다. 그 중령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강주 실정을 그대로 전두환 장군한테 보고를 할 테니 사진을 가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주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그 집차를 타고 회사에서 와서 모든 사진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필름은 이미 제 천장 속에 숨겨져서 없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5월 22일 날 사진 하나 찍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걸려서 멱살을 잡히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조기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 조기, 제가 찍었던 그 조기 사진 때문에 강주 민주화운동 명명되면서 5.18 10주년부터 강주 시내 이제 관공서가 조기를 겁니다. 그 사진 한 장 없었으면 또 그것만 봤던 시민들 내에는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기록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하나 남겼던 것이 제가 그 뿌듯하고 뿌듯하던 것 중에서 제가 후회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22일 날 집단 발포를 할 때 그 발포 모습하고 금남로에 쓰러졌던 시민들 모습을 찍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것하고 그리고 27일 날 도청 안에 들어가서 밑에만 돌아갈 게 아니라 2층 회의실에 올라갔으면 윤상원이나 거기서 죽어 있는데 그 모습을 취재를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제가 5.18 항쟁을 기록했던 기자로서 딱 그 두 가지가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